안녕하세요. 자녀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태아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구조적인 어떤 기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을 말하는 건데 태아일 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태아보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 보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생 직후에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보험 가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태아일 때 미리 가입을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태아일 때 미리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아 자체를 보장하는 건 아니고 태어난 이후를 보장을 하는 거를 우리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가입을 하는 게 태아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아일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몇 가지 담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22주 이내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해당되는 게 태아일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몇 개 담보가 있습니다. 그거를 22주 이내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사마다 정확한 날짜는 22주 3일, 22주 6일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임박해서 하시기보다는 살짝 시간 여유를 두고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품 구조는 보통 20년 납을 설계를 해드리고요. 30세 만기, 80세, 100세 만기 이렇게 만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단점은 분명히 있죠. 100세 만기는 지금 좋은 내용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할 수 있는 대신에 보험료가 다소 좀 비싼 거고 상대적으로 비싼 거고 30세 만기는 만기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대신에 보험료가 이제 상당히 저렴해지죠. 대신에 그 이후에 에 대한 부분은 다시 이제 그때 가서 재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연장 요청을 해서 심사를 다시 받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갱신형 담보와 비갱신형 담보가 있는데 갱신형 담보 잘 아시겠지만 갱신을 통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고 그 보험이 끝날 때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 기간에 걸쳐서 보면 보험료 부담은 갱신형 담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 담보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요새는 또 해지환급금 지급형하고 미지급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거는 그 부분만큼 보험료가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미지급형, 쉽게 얘기하면 순수형이죠. 이거는 이제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해지환급, 미지급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른 형태로 이제 설계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를 고려로 해서 감안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재보험 특성상 담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많이 어렵고 항목도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설계사에 대해서 이제 편향된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설계사가 한번 설명하고는 절판 빨리 가입해야 된다, 뭐 바뀐다, 뭐 아니면 어디 뭐 끝난다, 보장이 며칠 이후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독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좀 객관적이고 좀 심도 있는 분석이나 이해가 조금 어려울 시간에 쫓기 마음이 좀 급해지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담보하고 보조 담보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나눈 기준이고요. 참고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암 진단비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암 진단비고 그 밑에 이제 16대 암 진단비, 무슨 암 진단비, 무슨 암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 암 진단비를 보조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조 담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기본 담보 안에 보험료 다 들어 있어요. 보장이. 그런데 이거를 무한정 늘리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뭐 특수한 경우에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저렴한 것들로 이제 보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기본 질병 입원에 무슨 입원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일반 상해 후유장애라는 거를 생명보험으로 치면 이제 주계약 개념으로 가장 화재보험 쪽에서는 기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 담보로서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른 거랑 다른 거는 여기에 이제 사망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요. 사망보험금은 15세 이하는 법으로 가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암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비싼 제일 많은 카테고리인데 암 진단비를 이제 설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유사암 진단비가 따라서 설정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소외감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는 5천만 원과 각각 1,0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백혈병 종류라든가 기타 이제 다발성 소아암을 포함하고 있는 고해감 종류
5천만 원을 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다른 암 종류도 있는데 기왕이면 요게 이제 범위 측면에서 제일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과 암 입원비를 넣었고요. 해서 이제 요게 요 카테고리만 보험료를 37,540원을 먹고 그 중에서 3만 한 1,000원 정도가 암 진단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에서 또는 태아 보험에서 가장 비싼 카테고리는 암 관련된 분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많이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뇌하고 심장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그 어른 전체까지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관련 수술비, 허회성 심장 질환 진단비, 관련 수술비 해서 이제 네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요게 이제 범위가 가장 넓다고 할 수가 있고, 근데 보험료도 그만큼 비싸죠. 그래서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적정 금액 2천만 원을 제 임의로 넣었고, 그 다음에 수술비를 1,000만 원을 잡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래서 진단비를 좀 보완을 하면 현실적인 보험료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의 이제 표준안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안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수술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과 진단비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면 현실적인 금액 내에서 보장을 이제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뇌 심장만 해도 보험료가 16,000원 정도를 먹고 들어가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요새 이제 설계사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명보험에는 보편적으로 뇌출혈만 있습니다. 뇌출혈 진단비 종류에서는 뇌출혈 진단비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뇌경색증이 갱신형 특약으로 생기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출혈과 뇌경색증 등을 포함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안에 뇌경색증과 뇌출혈을 같이 포함을 하고, 기존에 이렇게 이제 화재보험에서는 뇌졸중 진단비로 밀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뇌혈관 진단비를 만들면서 몇 가지 그 관련 질환을 더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안에 뇌졸중이 있고, 뇌졸중 안에 경색증과 뇌출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입원하고 상해 입원, 입원비가 그러니까는 3만 원씩 제가 잡았는데 5만 원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료가 3만 원일 때 17,000원 정도죠. 이게 질병 일반적인 입원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보험료가 17,000원씩 1년이면 약 20만 원 정도를 먹고 들어가요. 근데 받는 돈은 3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질병이든 상해든 1년에 7일 이상은 입원을 해야지 이제 이게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를 좀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절충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리고 응급실 내원, 요거는 뭐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는데, 응급실 뭐 자주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응급실 가도 실손 처리 어차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좀 도움이 되겠죠. 3만 원씩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입원하고 응급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약 2만 원 정도를 먹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질병 수술하고 상해 수술이 있는데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이 이제 지급하게 되고, 이 두 개 기본 수술이 약 7,000원 정도를 먹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 수술 같은 경우는 좀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수술 같은 거는 뭐 몇백에서 뭐 1,000단위 이상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4대 질병 수술비로 이 질병 수술을 보완을 하는 거죠. 질병 수술은 범위가 이제 수술 종류에서는 가장 넓고, 그 중에서 64대를 여기에다가 이제 보완을 해서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보통 뭐 7대 질병, 뭐 11대 질병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뭐 뇌혈관 질환, 뭐 심혈관 질환, 뭐 간 질환, 뭐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을 좀 묶어놨어요. 몇 개, 요 64대 안에 몇 개는 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이제 짜잘짜잘한 수술은 뭐 한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4대를 전부 다 500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맥시멈 500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수술 관련된 게 한 12,500원 정도를 먹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은 제일 기본적인 수술이지만, 여기서 임신, 출산, 제왕절개,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선천 이상
그다음에 치질 등의 수술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고, 내용에서 생명보험하고 화재보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생명보험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화재보험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더 나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편적으로는 다들 화재보험으로 설계를 원하시니까 일단 화재보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기타라고 해놓은 거 거의 한 30개 정도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거의 좀 소소하고 짜잘한 것들이죠. 여기는 보시면은 보험료가 12원, 34원, 1원짜리도 있고 60원, 이런 것들은 느나 안 느나 전체 보험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 넣으면 좀 서운하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크게 비싼 건 아니니까 그냥 다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선천 이상 수술 관련된 것. 앞에서 질병 수술에서 선천 이상 수술은 수술로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특약을 넣어서 보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충수염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때나 소화 탈장 수술 이런 거, 양성 뇌종양, 그리고 당뇨 진단이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 이런 것들은 좀 쓰일 확률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은 단가가 나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인 선호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골절 같은 경우는 골절 진단비와 치아 파절 제외 골절 진단비가 있습니다. 요 두 개는, 골절은 일반적으로 요 두 개를 합해서 50만 원이 지급이 될 건데, 단 치아 파절에서는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치아 파절일 경우에는 20만 원만 지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치아 파절 같은 경우는 은근 자녀들 어릴 때 이제 이가 나는 단계에서 뭘 씹거나 딱딱한 걸 씹거나 어디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치아 파절이라 그러고,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는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생명보험에서 비해서는, 요게 생명보험에서는, 최근 어린이 보험에서는 치아 파절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화재보험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골절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부과를 해서 더 받으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관련된 것들은 약 5,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어서, 보시면은 100세 만기로 하면 2천만 원일 때 금액이 25,000원이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80세로 좀 줄이면 2,700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구성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의미를 굳이 찾는다면 신경계에서 어떤 질병이 이제 후유증으로 신체에 뭐가 남게 됐을 때 부위별로 또는 신경계별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치매 같은 것도 질병 후유장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100세 만기로 해서 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요거는 다른 거 대체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안 넣으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이제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만 해도 10만 원이 좀 넘어가죠. 여기에서는 제가 좀 가성비가 낮다고 말씀드린 입원 종류도 있고,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제 보험료가 높은 담보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진단비 종류죠. 진단비 종류, 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2,000에 거의 9,000 얼마였는데, 이걸 뇌졸중으로 바꾸면 몇천 원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만큼 빠지는 거는 수술비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가 좀 낮은 담보를 낮추거나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80세로 좀 보장을 낮춘다든지, 그리고 진단비 대신에 진단비를 좀 줄인 대신에 관련 수술비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하면 내용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갱신형으로 바꾸면 많이 저렴해지지만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태아일 때만 가입 가능한 몇 가지 담보가 있는데, 선천 이상 수술 특약이라든지 저체중아 육아병, 요거는 이제 보통 인큐베이터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루에 5만 원 정도씩 나오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위험이라 그래서 저체중아, 좀 더 저체중아일 때 또는 장애 출생일 때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보장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치료비나 들어갈 때 실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수술 입원비에서 보장이 되고, 요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좀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위 내용으로는 10만 원이 좀 넘어갑니다. 보험료 조정 방법을 통해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 영상은 이제 다만 내용 전체적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니까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생 전하고 출생 후 보험료가 다른데, 출생 후의 보험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태어나서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출생신고 후에 보험사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등록하면 보험료가 이제 확정 조정돼서, 그리고 요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료실비하고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준비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